자, 이제 통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계는 외워야 돼요. 외우면은 뭐 내 두뇌하고는 상관없이 공식에 의해서 그냥 다 정답이 나와. 근데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알겠죠? 공식이 조금 복잡하고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 사칙연산만 잘하시면 됩니다. 뭐 제곱근 계산이나 뭐 이런 2차 방정식풀 이런 건 일도 없어요. 그냥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간단한 루트 계산 있잖아, 그치? 루트 빼내는 거 정도만 하시면 돼요. 유리화 정도만 최종 계산해서. 자, 그러면 대표값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도대체 무엇을 대표하는 값이냐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 현재 우리 주말에 특강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의 학교 성적, 그지? 수학 성적을 하면 또 아침부터 기분 나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키로 하겠습니다. 키로에도 갑자기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 그치? 키가 또 생각보다 안 커버리면 또 기분 나쁘다. 몸무게? 이것도 기분이 나쁘네. 뭘로 해야 될까? 용돈? 용돈이 제일 낫겠지. 용돈은 기분 나쁘지 않잖아. 뭐 기분 나쁜가? 1,000원을 받아도 기분이 나쁘나? 성준이 얼마 받냐 용돈? 용돈이요? 안 받아요. 착한 아이네. 그럼 어떻게 살아? 그냥 필요할 때만 그냥 사주시는데. 아 그래? 계속 필요한 거 아니야? 네. 그지? 계속 필요한 거서 매일매일. 아빠 나 오늘은 짜장면. 그지? 자 아무튼 대표값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 이제 자료들이 있어, 그치? 어떤 자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값, 그지? 그럼 그걸 대표하는 값이 뭐겠냐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용돈이라고 그랬어, 그치? 그럼 용돈을 이렇게 성준이처럼 아예 안 받는 빵원이 친구도 있을 거야. 자, 나 용돈이 10만 원 넘는다, 손 들어봐. 없네. 5만 원 넘는다. 오, 그래? 얼마 받지? 얘는 5만 원? 얼마? 5만 원. 그래. 그럼 빵원부터 5만 원까지 막 이렇게 있어, 그치? 자, 그때 우리 반의 용돈의 평균을 한번 재봤어, 그치? 평균, 여러분 평균 정도는 알잖아, 그치? 성적 낼 때 여러분 평균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균 같은 값들이 뭐다? 예를 들어 이제 그 평균 값이 용돈이 한 3만 원 된 거야. 그러면 주말 특강에 나온 친구들의 용돈은 대략 3만 원 정도 받는구나, 평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평균을 대표값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값이니까. 됐니? 그래서 첫 번째로 대표값으로 우리가 하나 고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평균이 되는 거예요. 평균. 뭐 평균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성적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지? 자, 뭐 이번 3학년 첫 중간고사 시험 봤더니 평균이 90점이 나왔어. 뭐 나는 90점이 나왔는데 내 친구는 95점이 나왔어. 뭐 다른 친구는 100점이 나왔어. 평균이.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저 친구가 전체적으로 나보다 좀 잘하는구나. 내가 저 친구보다 조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 그치? 특정 어떤 과목들은 내가 조금 더 잘 보고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가 쟤보다 한 5점이 낮네.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 친구가 나보다 5점이 높네, 전체적으로. 뭐 그런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하나를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윤곽만 보고 우리가 그 자료의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특징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평균이 있었고 그 평균이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값 중에 하나다라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평균은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그냥 개수의 총합인데 개수의 총합으로 나누죠. 자, 여러분 성적 평균 낼 때 어떻게 하죠? 과목 점수를 다 더해서 그 과목의 개수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위에는 뭐를 쓰냐면요, 여기도 총합을 써요. 총합을 쓰는데 여기다가는 뭘 쓰냐면요, 별량의 총합을 구하는 거고요. 여기는
변수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변수는 뭐고 별량은 뭐냐? 여러분, 자, 단어들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요. 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하는 값이에요. 변하는 수치. 변수는 뭐다? 변하는 값이야. 그럼 여러분, 변하는 값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뭐냐? 키, 그지? 몸무게, 그죠? 키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값을 갖지, 그치? 우리 반만 해도 지금 키가 뭐야? 뭐 한 160부터 170, 뭐 180까지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정해진 값은 없다는 거죠. 다양한 값들을 갖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하는 거야. 그지? 자, 몸무게도 마찬가지죠, 그쵸? 몸무게도 뭡니까? 몸무게도 말 안 할게, 그치? 자, 아무튼. 자, 이런 것들, 아니면 성적. 이런 것들을 말한다. 자, 별량은 뭐예요? 별량은 이런 변수들이 갖는 수량이야. 양. 알겠지? 그러니까 뭐 변수나 별량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자, 변수라는 것도 변하는 값이고요. 별량은 그런 변하는 값들의 수치를 아니 양을 말한다 이 말이야. 뭐 비슷비슷한 말이긴 한데, 알겠지? 자, 그래서 아무튼 변수나 별량은 비슷한 의미를 갖긴 한데요. 뭐 약간의 의미는 좀 달라. 그래서 변수의 개수의 총합분의 별량의 총합이다. 그래서 자, 사람이 몇 명이 있냐? 그게 바로 변수야. 사람이 몇 명이 있냐? 그때 그 사람들의 몸무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말해주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옆에 대표 문제 1번을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한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자, 운동한 시간 밑줄 치세요. 운동한 시간이 별양이죠. 그죠? 별양. 자, 별량의 개수는 몇 개가 되죠, 지금? 여기는 이제 변수라고 하지만 별량이랑 바꿉시다. 여기 변수까지 가면 고등학생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별량. 자, 그러면 자, 운동한 시간이 별량인데 그 별량이 총 몇 개예요? 7개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자, 평균 구해봅시다. 7개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위에 이거를 변수들을 더해야, 별량 값을 더해야 되겠죠. 4.5 더하기 3.6 더하기 4 더하기 4.4 더하기 얼마예요? 3 더하기 5.2 더하기 그 다음에 3.3이다. 자, 이래서 귀찮은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계산이 어렵다고는 말 안 했어. 그냥 귀찮다 그랬지. 복잡하고 귀찮다. 이게 복잡한 거잖아. 어려운 건 아니고. 자, 더합시다. 어떻게 더하면 돼? 이렇게 더하면 7이 나오지, 그렇지? 이렇게 더하면 8.5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랑 누구랑 더해요? 얘랑 더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얼마가 되죠? 13이 되나, 그지? 맞니? 그럼 13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3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가? 어디?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8이구나. 이렇게 더하면 8이구나. 미안. 이렇게 더하면 8이네요. 8. 그 다음에 둘이 더하면 8.5. 얘랑 더하면 13. 됐지? 그 다음 남는 거 4, 3 적었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더해봅시다. 13, 4, 3 하니까 22죠, 그쵸? 그래서 28이 된다. 그래서 4가 되죠, 그쵸? 자, 뒤에다가 반드시 단위 적어야 됩니다. 시간. 그죠? 운동한 시간의 평균을 물어봤으니까 시간값을 적어줘야 되겠지. 4시간입니다. 라고. 어렵니? 쉽죠? 쉬워요. 내용은 쉬워요. 근데 계산이 복잡하다 이거 복잡하잖아. 하기 싫잖아. 덧셈. 소수점 계산 초등학교 이후로 안 하잖아 이거. 맞니? 여러분 막 예전에 막 원의 넓이 막 원의 둘레 구할 때 부채꼴 막 넓이 구할 때 반지름 막 2.7 주고 막 그지? 반지름 막 2.57 주고 막 그러고 나 3.14 또 곱해야 되고 그죠? 그러다가 엄마가 빨간빛 시켜버리잖아. 그지?
그런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귀찮아졌어.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이 머리를 짱구를 굴리기 시작해. 아니, 평균이라는 걸 하려다 보니까 자꾸 어떤 게 짜증나? 아, 이거 소수점 계산하는 게 짜증나. 그 다음에 이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덧셈하는 게 더 짜증나. 맞니? 그래서 도대체 좀 더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료의 특징을 10을 곱하고 다시 다 넣어. 아니 그런 걸 하기 싫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런 걸 하기 싫으니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간단한 게 없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게 하나 나오더라라는 거야. 평균이라는 놈 말고 대표값이 좀 다른 게 있겠구나라고 해서 찾아보는 게 중앙값이. 자, 말 그대로 중앙이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중앙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가운데가 되겠지, 그치? 자, 가운데야. 가운데. 자, 가운데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형태로 나열해야 된다? 크기 순서로 나열을 해야 돼. 크기 순서로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겠죠.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별량이 홀수계였을 때랑 그렇지 별량이 짝수계였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별량이 홀수계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4 7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짝수계니까 1, 2, 4가 있어요. 뭐 3, 4가 있다고 쳐볼까? 여기 3이라고 치지. 여기도 3이라고 칩시다. 자, 봅시다. 별량이 홀수계인데 이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죠. 그쵸? 작은 거부터 1, 1, 3, 4, 7. 그죠? 그랬더니 정 가운데 값이 누구예요? 3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중앙값이 될 수 있어요. 얘가 중앙값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별량이 짝수계다 보니까 가운데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운데 값이 없다 이거야. 여기가 중앙값인데 가운데가 없더라. 가운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그냥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야. 가운데 비어있는 양쪽에 있는 이 숫자의 뭐를 구한다? 평균을 구한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됐죠? 이 값의 차이가 크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 가운데에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 값이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양쪽의 값의 평균만 구하면 돼. 따라서 평균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요. 따라서 2가 되더라. 됐나요? 그럼 이걸 굳이 우리가 한글로 쓸 필요는 없겠죠. 홀수계는 가운데 숫자가 보이니까 그냥 바로 중앙값 나오고요. 짝수계면은 가운데 숫자가 없으니까 그런 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양쪽 숫자의 평균이 나오더라. 됐지? 오케이. 자, 다음에 아니 이렇게 했더니 이것도 귀찮아. 왜 귀찮아? 크기 순서로 나열하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했어. 왜? 현경아. 자, 모든 별량을 이렇게 크기 순으로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1번 문제 봐봐. 1번 문제만 보더라도 크기 순으로 주지 않잖아요. 그쵸? 이걸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게 귀찮다 이거야.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거보다 더 쉬운 건 뭐가 있을까? 라고 봤더니 이런 게 있다라는 거야. 최빈값. 최빈값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장 많이 빈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많이 나타난 값. 가장 많이 나타난 값.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여기서는 가장 많이 나온 값이 누구예요? 3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빈 값은 3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 1, 2, 2, 3. 여기서는 최빈값이 누가 되죠? 1, 2, 2개. 그렇죠. 얘네들이 그래도 두 개로 가장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빈값은 2라고 2가 돼요. 자, 그런데 1, 2, 3, 4예요. 자, 여기서는 가장 많이 나온 값이 있나요? 다 같아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없죠. 그렇죠? 남들보다 많이 나오는 게 가장 많이 나온 거잖아. 그지? 근데 얘네들은 다른 놈들보다 많이 나온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최빈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좀 안 좋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가 안 좋냐면은 자, 예를 들어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 쳐볼까요? 자, 여기에 100이 하나 있었어요. 100이. 그러면 자료들은 주로 어디 쪽에 있죠? 그지? 뭐 1, 2, 3 좀 작은 값들이 주로 있죠. 그쵸? 근데 이런 100이라는 값이 하나 껴있다 보니까 자료의 특징을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됐니? 자, 근데 중앙값은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100이라는 값이 껴있다 하더라도 가운데 값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치? 그런데 얘도 뭐에는 영향을 미쳐? 아, 여기에 100이라는 값이 있긴 한데 크기 순으로 나열해 보니까 뭐 3이라는 값이 가운데가 있고 하니까 뭐 큰 문제는 안 보여. 그지? 그런데 평균으로 놓고 보면은 갑자기 평균값이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죠. 그렇죠? 맞니? 그러지? 자,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값들이 있으면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됐니? 이해되셨나요? 갑자기 어떤 특정한 큰 수가 나타나거나, 그지? 예를 들어 우린 이런 거잖아. 우리가 이제 반 레벨을 나눴어. 반 레벨 나눴는데 우리가 수학 점수가 보통 한 70점 되는 친구들이야. 예를 들어. 맞니? 근데 갑자기 빵점짜리가 들어와 버려. 그지? 그러면 그 학생이 따라가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그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됐니?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좀 이렇게 좀 어긋나는 값들이 있다 이거지. 그치? 자, 그러면 옆에 문제를 봐볼까요? 2번 문제를 봅시다. 자, 2번 보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있어요? 2번 보니까 8, 7, 10, 11, 7, 7, 4, 5, 4가 있죠. 그쵸? 자, 중앙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중앙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를 크기순으로 나열해야 되겠죠. 그쵸? 자, 크기순으로 나열합니다. 자, 뭐가 제일 작죠? 4가 두 개 있네요. 그 다음에 5, 7, 7, 7, 8, 10, 11 됐니? 그러면은 개수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9개니까 정 가운데 값이 있죠. 7이라고 됐니? 이렇게 해서 중앙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7회라고 써야 돼요. 7회 됐니? 단위를 꼭 써주셔야 돼요. 숫자만 쓰시면 학교 시험은 오답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오답이야. 자,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3번 문제죠. 그쵸? 자, 3번 문제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6, 3, 4, 1, 1, 2, 4, 4, 5, 2 요렇게 돼 있지. 그치?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거 최빈값 누가 제일 많이 나왔죠 지금? 그렇죠. 4가 3번 나왔죠. 그쵸? 답은 4인데 단위가 뭐야? 단위가 없죠 여기서는. 그치? 그냥 눈의 수만 물어봤으니까 답은 4가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옆에 봐보세요. 옆에 문제 넘어가 보면 자, 그 문제를 보기 전에 뭘 보시냐? 유형 5번의 내용을 봐봐. 유형 5번의 내용 보면은 자, 아까 선생님이 그 말한 것 중에 자, 평균 있죠. 그쵸?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잖아. 자,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 자, 10점, 10점, 우리가 뭐 20점, 뭐 30점 돼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100점이 있어. 그치? 맞니? 이런 식으로 100점이 있으면 평균 구하면은 봐봐. 평균 구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얘 빼고는 평균이 낮죠? 그지?
근데 갑자기 얘 하나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지, 그치? 그런다고 우리가 잘하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우리 극단적인 값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이야기한 거지, 그치? 극단적인 값이 반영이 되니까 평균값 구할 때 값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높게 나오거나 뭐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겠죠, 평균은. 맞니? 그러죠? 아니, 갑자기 여기에 1000점이 있어. 더 영향을 받겠죠. 그러죠? 말도 안 되게 막 점수가 올라가겠지, 그치? 원래는 낮아야 되는데 저 하나 때문에. 자, 그래서 평균은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 자, 중앙값 보세요. 자, 자료에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는 중앙값이 평균값보다 대표값으로 적절하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런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평균값이 갑자기 막 올라가 버리죠, 그쵸? 생각보다. 맞니? 원래는 우리는 한 요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잖아. 자, 여러분 이번 시험 봤어. 시험 봤는데 이런 거지. 아, 내가 계속 100점 릴레이를 하고 있어. 그지? 100점만 계속 쓰면 좀 그러니까. 90점 맞고 막 95점 맞고 100점 맞고 이렇게 가고 있어. 그치? 100점 이렇게 맞고 있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빵점 이렇게 나와버려. 그럼 얘 때문에 시험 망해버리잖아. 그치? 갑자기 점수가 훅 떨어지죠. 그쵸? 나 잘하고 있었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런 값에 영향을 받아서 말도 안 되게 점수가 떨어지는 거야. 그치? 아니면 우리 반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점수를 잘 맞고 있는데 얘 때문에 반평균이 훅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영향을 받는 거지. 그치? 평균은. 그래서 평균은 이런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우리 반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반은 얘 빼고는 다 잘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중앙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크기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우리가 공부했던 거. 크기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 값이 중앙값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값이 존재했을 때 이 극단적인 값이 0이 여기 있는 건 아니고 0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크기순이니까.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값이 영향을 줘 못 줘? 이 값에 영향을 못 주죠 지금. 얘가 빵점이라고 해서 가운데 있는 100점이 아니 가운데가 100점이 아니죠 이제. 쟤를 옮겨버렸으니까. 95점이 중앙값이 될 거 아니야? 이 95점이란 값이 바뀌지가 않죠. 이 0점 때문에. 맞니? 그러니까 얘가 영향을 못 주는 거야. 중앙값이나 혹은 최빈값에는. 됐니? 자, 그 다음 최빈값 보도록 하죠. 최빈값은 자 주로 선호도를 조사할 때 주로 쓰인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제일 많이 나온 값이 누구야? 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 이번에 국가대표 뭐 경기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야? 그럼 뭐 손흥민을 대부분 말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 데 많이 쓰인다. 자, 별량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자료나 수량으로 나타낼 수 없는 자료의 대표값으로 적절하다. 여러분 거기서 수량으로 나타낼 수 없는 자료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혈액형이나 운동 종목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 우리나라 뭐 혈액형 조사해봤어, 그치?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야? 대략 뭐야? 이렇게만 보는 거야, 됐니? 자. 그건 너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극단적인 값에 대한 것만 비교를 한 거야. 극단적인 값이 존재하면 평균은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값이다 라는 거야. 됐니?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안 미치는 뭐 중앙값이나 최빈값이 더 나은 거야 오히려. 됐니? 최빈값도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안 받죠. 왜? 자, 봐봐. 여기 10점이 제일 많잖아. 그치? 제일 많은데 이 1000점 때문에 영향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중앙값은 가장 영향을 안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최빈값도 영향을 좀 덜 받는 거고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 평균이다. 왜? 다 더해서 나눠야 되니까. 자,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옆에 문제 4번하고 5번을 풀어보도록 하지요. 자, 4번 보니까 14, 2, 8, 12, x, 16이죠. 6명의 제기차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평균이 11개일 때 x값 구하라. 여러분 평균 구하라 이 말이야. 평균. 뭐 하는 거죠? 다 더해서 14, 2, 8, 12, x, 16 다 더해서 6개로 나누는 거죠.
나눴더니 그게 몇 개가 나왔다? 11개가 나왔다. 정말 재미없죠? 집에서 이런 계산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얼마죠? 20, 30, 32죠, 그쵸? 32 더하기 x가 얼마다? 66이다. 아니다, 20, 42네요, 그쵸? 아니, 30, 20이니까 52지, 그치? 52 더하기 x가 66이다. 따라서 x는 얼마? 14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요런 문제고요. 자, 이번에는 5번을 가보도록 하죠. 5번 가니까 어느 꽃가게의 1년 동안 월 순이익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평균과 중앙값 중에서 이 자료의 중심 경향을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것은 어느 것인지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하라 그랬죠. 여러분, 5번은 가만히 보면 180, 200, 210, 230, 1000, 195, 그다음에 여기 205, 220, 240, 190, 225, 235 이렇게 있잖아. 자, 그런데 자료들을 가만히 보니까 뭐 대략 뭐 한 2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값들만 보여. 눈으로 대충 봐도, 그치? 근데 여기 뭐가 있죠, 갑자기? 1000이라는 극단적인 값이 있죠, 그쵸? 그럼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갑자기 200 언저리에 있던 이런 값들이 갑자기 좀 커져버리지, 그치? 그치? 눈으로 대충 봐도 200 근처인데, 그치? 따라서 평균은 어울리지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누구를 써야 되는 거죠? 중앙값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니? 평균과 중앙값 중에 굳이 고르라면 중앙값. 그래서 중앙값을 고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극단적인 값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극단적인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값이 예상보다는 많이 커지더라. 안 봐도 뻔하죠?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평균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평균은 공식을 이렇게 하나 좀 적어 놓을까요? 좀 간단하게. 평균은 개수분의 총합이죠, 그렇죠? 맞니? 개수분의 총합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외워버리자. 총합은 평균 곱하기 개수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죠, 그쵸? 자, 이런 거지, 그치?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반에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치?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의 평균 시험 점수가 90점이야, 그치? 그러면 이 10명이 전부 다 90점을 맞았을 리는 없어, 그치? 뭐 85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지. 근데 그냥 이 10명은 전부 다 90점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평균이 90이라는 건 그냥 네 점수가 85점이든 100점이든 중요하지 않아. 내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너네 다 90점 맞은 애들이야, 그지? 그러니까 너네의 합은 결국엔 뭐가 되겠어? 10명 모두 다 90점을 맞았으니까 900점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공식을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A, B, C, D, E의 평균이 오라 그랬으니까 A, B, C, D, E의 합은 얼마가 되죠? 5개가 전부 다 평균이 5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25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5개의 평균이 5니까 5 곱하기 5에서 25.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평균이죠. 자, 이거에 대한 평균은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 더하려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문자끼리 더하면 되겠지. A, B, C, D, E. 자, 숫자끼리 계산하니까 8, 6, 1 더하면 15. 거기서 2 빼고 3 빼니까 10이 됐겠죠. 자, 개수는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대로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 5분의 25 더하기 10 하면 되겠죠? 35, 5, 7. 이런 식의 좀 재미없는 계산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계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딱 하나야. 그냥 계산하기 귀찮아가지고. 됐니? 근데 또 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런 계산이 그냥 재밌는 거지. 더하기 빼기. 공식만 적용하면 되니까.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재영이하고 유나가 자, 뭐야? 재영이네 반하고 유나네 반이네요. 재영이네 반하고 유나네 반에 학생 수가 있어요. 반 학생 수는 26명, 24명입니다. 그런데 이때 통학 시간도 나와 있어요. 근데 물어보는 건 뭐예요? 두 반 전체에 대한 통학 시간의 평균을 물어봤죠, 그렇죠? 평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자 평균을 이제 뭐 구해볼 텐데요. 평균을. 자, 평균을 구하려면 전체 학생 수가 필요해요. 따라서 26과 24를 더한 50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럼 평균은 5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합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통학 시간에 합이 필요한데 잘 봐. 둘이 더해서 35라고 쓰면은 잘못된 거지. 네. 뭐냐면 우리는 26명이 전체적으로 15시간을 통학하더라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통학 시간의 합. 자. 총합은 26 곱하기 15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26명이 한 명당 15시간의 통학 시간을 갖는 거니까 총합은 26 곱하기 15. 그럼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되죠? 이거 130이니까 390. 24명이 평균적으로 20시간을 갖는 거니까 얘는 480. 됐니? 그래서 390과 480을 더한 누가 되는 거죠? 870이 되는 거지, 그렇지? 870. 그래서 여기에 870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로 이제 약분을 해주니까 형녀가 눈 뜨고 자 17.4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자, 단위는 당연히 뭐가 되죠? 시간. 아시겠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다라는 거야. 요 정도가 어려운 거야. 자, 뭔가가 많이 쓰여 있지만 어려운 건 1도 없어요. 자, 12번. 자, 다음 자료는 유민의 모든 학생 9명 중 6명을 대상으로 1학기 동안 읽은 책의 수를 조사하였습니다. 자, 유민의 모든 학생 9명의 한 학기 동안 읽은 책의 수의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것을 물어봤죠, 여러분. 자, 총 몇 명이죠? 총 9명이죠. 아, 6명이죠. 총 6명. 자, 일대 뭐가 될 수 있는 거?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요거 그대로 나열하면 되겠죠, 그쵸? 아니, 근데 이거 총 몇 명이야? 9명이잖아. 6명이 아니라. 그지? 9명이죠. 9시는 아니. 총 9명 중 6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읽은 책의 수를 조사한 것 뿐이야. 9명 중에서 6명만. 자, 이때 유민의 모든 9명의 중앙값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9명이 있는데 6명한테만 일단 너 몇 번 읽었어 물어본 거야. 그 3명은 모르지 지금 몇 번 읽은지를. 맞니? 맞나요? 그 3명은 추가적으로 더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나열해 봐야 되겠죠. 중앙값을 물어봤으니까 뭐 해야 돼요? 순차적으로 1, 3, 6, 7, 8 이렇게 써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중앙값이 됐을 때 가장 큰 값이 될 수 있는 걸 물어본 거야. 그러면 9명이니까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은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3명을 추가시켜야 되잖아. 근데 3명을 추가시킬 때 여러분 앞쪽에다가 3명을 추가시키면은 중앙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을 어디다 넣어버려야 돼? 끝에다 이렇게 넣어버려야 되겠죠, 3명을. 됐니? 그러면 중앙값은 누가 돼버리는 거죠? 7이 돼버리지, 그렇지? 그래서 가장 큰 값은 7이 된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지? 자, 다음에 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보니까 평균도 구해보고 중앙값도 구해보고 최빈값도 구해봐라 그랬지, 그치? 자, 일단 얘를 크기순으로 나열해 보도록 하죠. 크기순으로 1, 그 다음 누가 되죠? 2, 3, 1, 3, 3이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 4, 5, 6, 8, 9 됐나요? 총 10개 그대로 나열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5개가 있으니까 가운데 값이 없네요. 그쵸? 가운데 값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중앙값을 뭐라 그래요? 3하고 4의 평균을 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3.5가 되는 거죠. 그쵸? 맞나요? 자, 그래서 중앙값은 3.5가 됐습니다. 자,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누가 됐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3이 됐죠. 그쵸? 최빈값은 3이더라. 자, 이 한 문제로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 구하는 건 다 끝나는 거야. 자, 그럼 평균 구해보자. 다 더하는 거죠. 자, 쑥 더해봅시다. 9, 1이죠. 그쵸? 아, 그냥 다 적어볼까? 적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냥 바로 계산하자. 9, 1하면 10이죠. 그쵸? 4, 6 이렇게 하면 10이죠. 그쵸? 2, 8 해도 10이죠. 그쵸? 그 다음 9 하나 남죠. 그쵸? 그치? 요거랑 이렇게 하면 10이죠. 요렇게 하면 10이죠. 요렇게 하면 10이지. 그치? 그럼 요거 남네. 그치? 5도 남고 9도 남네요. 그치? 5 남고 9 남네요. 자, 이거를 몇 개로 나눠요? 10개로 나누죠. 10분의 44가 되니까 4.4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4.4가 되더라. 그러면 자, 크기 순으로 누가 제일 커요? A가 제일 크죠.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뭐 어려운 문제 아니지, 그치? 됐니? 자, 여기 한 문제는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보도록 할게. 자, 얘를 보니까 똑같아요. 자, 중앙값 찾고 최빈값 찾으라 그러는데 얘는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지?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바꿔서 표로 바꿔봐. 그러면 조금 더 편해요. 이렇게 하죠. 자, 여기는 횟수, 그지? 여기는 사람 수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1회 때는 2명이고요. 2회 때는 3명이고요. 그 다음에 3회 때는 5명이고요. 4회 때는 5명. 아이고. 5회 때는 몇 명이죠? 4명. 6회 때는 3명.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총 몇 명이에요? 총 10명, 17명, 20명, 22명이에요. 그지? 총 22명이니까 가운데가 되려면은 몇 명이 돼야 돼? 짝수니까 11명하고 12명 사이가 됐겠죠. 그쵸? 그지? 총 22명이니까 정 가운데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11명하고 12명 사이야. 그러면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게 이렇게 나열될 거 아니야. 그치? 1, 1, 2, 2, 2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3, 3, 3, 3 할 때 여기까지가 지금 몇 명이죠? 10명이야. 맞니? 그럼 11명하고 12명은 어디 사이에 있어요? 요 사이에 있는 거지. 그치? 따라서 이때 중앙값은 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치? 3회 7명. 아, 3회 7명이야? 이런 젠장. 자, 쏘리. 아이고. 자, 3회 7명이네. 여기가 5명이구나. 내가 제대로 못 봤구나. 그러면 총 수가 바뀌겠죠, 그쵸? 자, 총 몇 명이죠? 10명. 자, 24명이 되네. 그럼 정 가운데가 12명이겠지, 그치? 정 가운데가 12명이니까 어찌됐든 여기까지가 12명이에요, 그쵸? 그럼 12명하고 13명 사이니까 요 사이가 됐을 거 아니야, 그치? 맞니? 여기까지가 12명이야. 그러면 중앙값은 12명하고 13명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13명은 여기 있었겠지, 그치? 그럼 12명하고 13명 사이니까 중앙값은 요놈과 요놈의 사이가 됐겠죠, 그치? 평균값. 그래서 중앙값은 얼마가 된다? 3.5가 되더라.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사람이 가장 많은 거겠죠, 그쵸? 그래서 3회 이렇게 됐겠네. 따라서 둘이 곱하니까 얼마가 돼버려요? 10.5가 됐겠죠, 그쵸?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일일이 나열되지 않더라도 사람 수만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표로 나타내면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계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오면은 이렇게 표로 바꿔서 푸세요. 귀찮더라도. 그러면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19번, 20번, 19번, 22번 보도록 하죠. 자, 14, 17, 18x가 있어요. 자, 중앙값이 16이 되려면은 x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항이 개수가 4개지, 그치? 네. 자, 크기 순으로 나열해 보도록 하죠. 14, 자, 17, 18인데 요 x가 얼마인지를 모르죠, 그쵸? 근데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이 x라는 값이 이 자리 오면 중앙값은 얘가 돼야 되니까 안 되죠, 그쵸? 그럼 x가 어디 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어디로 가야지 중앙값이 16이 되기 좋겠어? 요 자리에 들어가도 될까요, x가? 안 되죠, 그쵸? 중앙값이 16이 되려면은 x가 여기 17하고 14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중앙값이 16이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쵸? 그러면은 뭐가 중앙값이다? 요 사이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앙값이 평균으로 16이 나오려면은 여기 x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15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쉬운 문제입니다. 예측 가능하지, 그치? 자, 뭐 머리 쓸 것도 거의 없죠. 자, 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하고 최빈값하고 같대요. 자,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자, 총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개로 나눠야 되겠지. 자, 이때 위에 있는 숫자 더해봅시다. 8, 8, 8, 3개예요. 888 더하면 24지. 거기다 6 더하면 얼마가 돼요? 30이 되겠죠, 그쵸? 그지? 그 다음에 여기 7하고 5 더하면 12가 되고요. x 이렇게 됐겠네요. 그지? 8, 8, 8, 24. 6 더하면 30. 12, x. 자, 그랬더니 최빈값은 뭐냐? 8이 일단 제일 많이 나왔어요. x가 다른 어떤 7, 5, 6이 된다 하더라도 8이 제일 많이 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최빈값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8이라고. 그래서 자, 위에 있는 값 얼마죠? 42 더하기 x는 7 이항의 절마 56. 도로 x는 14다. 끝났죠? 이해했지? 여기는 뭐 여러분 수업 시간에 끝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뭘 집에 가서 뭘 더 하거나 안 해도 돼. 뭐 선생님 이거 쓰는 동안 이걸 풀어도 다 풀 걸 지금 이 시간에. 그지? 다음 보죠. 25번. 자, 25번, 자, 24, 25, 26을 풀 줄 알면은요, 학교 시험 그냥 여기 단원에서는, 이 유형에서는 이제 학교 시험은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자, 특히 25, 26은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근데 난이도가 상이라 적어졌는데, 상은 아니야. 조금만 생각을 하라는 거지. 자, 가를 봅시다. 3, 9, 15, 17, A가 있어요. 중앙값이 9래요. 자, 여러분 크기 순으로 나열하려고 하는데 얘가 항이 몇 개죠? 개수가 5개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값이 있겠죠. 근데 여기 9가 있습니다. 이 9가 중앙값이 되려면요, 얘가 가운데로 와야 돼요. 가운데로 딱 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15하고 17은 뒤로 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자, 3하고 A가 있는데 3이 더 큰지 A가 더 큰지는 모르겠어. 근데 얘네들 어쨌든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모르니까 그냥 여기다 3 쓰고 A라고 쓸게요. 뭐 얘네가 바뀌고 아니고는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인 거고. 됐니? 얘네가 바뀌고 안 바뀌고는 그 다음 이야기야.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여기서 요 A 값은 뭐 하더라? 9 이하더라 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얘가 9여도 되죠? 9여도 돼. 9 이하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 11, 14, AB입니다. 이때 중앙값은 11이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1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A라는 수는 9 이하니까 어찌됐든 12보단 앞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맞지?
그러면 얘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5가 있고 A가 있고 이제 11이 없으니까 누가? 이 B가 요 자리에 들어오고 12, 14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맞니? 그러니까 이 B가 얼마가 됐다는 소리예요? 11이 됐다는 게 증명이 된 거야. 맞니? 그죠? 그럼 이 A가 하는 역할은 뭐죠? 나에서 어찌됐던 간에 9 이하니까 요 가운데는 아니고 가운데보다 작은 쪽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뿐이야. 위치만. 됐죠? 자 이제 평균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A 값만 찾으면 되겠죠. 그쵸? 자 평균 구해봅시다. 총 5개죠. 그쵸? 자 더합시다. 얘랑 얘랑 더하면 25예요. 25에다 5 더하면 30이에요. 30에다 12 더하면 42예요. 거기다 A 더했더니 5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A 값은 뭐 눈에 보이죠? 얼마라고? 8이라고. 됐니? 따라서 B 빼기 A는 11 빼기 8 하니까 답이 3이 되더라. 어렵지 않죠? 천천히. 수업 시간에 끝내고 가. 여기는 뭐 쉽잖아요. 근데 원주각도 쉬웠어요. 근데 이제 도형이 맨날 바뀌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을 늘려야 돼서 우리가 이제 숙제를 하는 건데 여기는 뭐 유형도 거의 똑같아요. 자, 26번. 자, 25, 26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요 소단으로는 끝납니다. 1쿼터에는 A, B, C, D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5명의 평균은 188이고요. 중앙값은 186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값이 크기 순으로 나열된 거 아닙니다. 뭐가 가운데인지 몰라요. 근데 일단 중앙값은 186이다. 평균은 188이고. 그런데 A라는 애가 갑자기 빠지고요.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왔죠? F라는 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평균이 188에서 189로 늘어났어요. 평균이 얼마 늘었죠? 평균이 1이 늘었죠. 그쵸? 그죠? 평균이 1이 늘었다는 것은 전체 합에서는 얼마가 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이 나야 되겠지. 오겠지, 그치? 5명이니까 5명이 전부 다 일씩 커진 거잖아, 맞니? 평균적으로 5명이 일씩 커졌으니까 합은 5가 커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합이 5가 커졌으니까 F가 193이 키니까 A는 키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88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얘가 A라는 애가 F로 바뀌면서 키가 5cm가 늘어버려야 되잖아. 그치? 그래야지 평균은 1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치? 됐지? 자, 이때 이제 뭘 물어보는 거야? 중앙값을 지금 물어본 거지? 요 키의 중앙값. 요 중앙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봐봐. 1쿼터의 중앙값이 186이에요. 근데 자 그렇다면 얘가 뭔지는 모르는데 186이 중앙값이에요. 그러면 양쪽에 사람이 2명 있었겠죠. 총 5명이니까 맞니? 근데 이 A라는 애는 키가 몇이에요? 188이니까 여기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2쿼터에서도 어떻게 되죠? 누가 지금 빠진 거예요? A 대신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F가 들어왔는데 F도 누구보다 커요? 186보다는 키가 크죠? 맞나? 그러니까 중앙값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지. 맞니? 그러지? 이해되시죠? 중앙값보다 큰 사람이 서로 빠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앙값에는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186. 됐니? 그냥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기는 생각만 하면 돼. 생각만. 여러분들 거기 유형 5번에 27번은 그냥 눈에 보일 거예요. 그쵸? 자,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눈으로 봐도 대략 숫자들이 어디 쪽에 모여 있는지가 눈에 보여. 맞니? 근데 갑자기 뚱딴지 같이 막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그런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값이 갑자기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러지. 걔 하나 때문에.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죠? 4번이 될 거고요.
뭐 28번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자,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자, 특징에 대해서만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A 값의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같냐 물어봤어요. 자, 그럼 평균 먼저 구해볼까요? 평균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료가 총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일곱 개를 얼마? 자, 3, 4, 2, 2라면 10이고요. 요게 14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평균은 2가 되더라. 자, 평균은 2고 이게 자료가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정 가운데가 얼마다? 2다. 나왔죠. 그렇죠? 그럼 평균도 2고요. 중앙값도 2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또 2죠. 그렇죠? 다 같네요. 그래서 지역은 맞고요. 자, B는 봅시다. 자료가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갑자기 500이라는 극단적인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B는 평균이 자료의 중심을 잘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나타내 주는 거예요? 중앙값이 더 낫겠죠. 그쵸? 중앙값은 현재 없으니까 가운데 값을 이렇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뭐 여기서는 이제 중앙값이 8.5가 됐겠죠? 이런 게 더 자료의 중심을 나타내는 값이 되겠지? 뭐 최빈값을 하고 싶지만 최빈값은 현재 없어요. 그쵸? 중앙값이 없다면 최빈값이 더 낫겠지. 그치? 어찌됐든 이해는 틀렸다. 자, 디귿 보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값이 안 보여요. 그런다고 뭐 얘가 지금 크기 순으로 나열은 돼 있어. 가운데는 0이죠. 그쵸? 그래서 중앙값을 쓰시거나 평균 쓰는 거 아무 문제 없죠. 그쵸?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자, 극단적인 것만 우리가 이렇게 유심히 있게 바라보면 되는 거야. 자, 이제 3포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산점도와 상관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점도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야. 이 산자가 흩어질 산이에요. 흩어진 점을 뭐 했다? 도, 그림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야. 그래프로. 자, 그래서 흩어진 점을 어떻게 표현했다? 그래프로 표현했다라는 게 산점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관계. 자, 상관이라는 건 뭡니까? 너 나랑 무슨, 너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말하잖아. 그치? 너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자, 너 나한테 왜 이래? 그지? 자, 너랑 나랑 무슨 관계야?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서로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정비례 관계냐? 아니면 반비례 관계냐? 아니면 비례 관계가 없냐? 요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랑 정비례 관계야? 아니면 반비례 관계야? 아니면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거야. 여러분, 정비례 관계라는 건 이런 거겠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면 성적이 올라갈 확률이 많지, 그치? 뭐 꼭 다 그렇진 않아. 근데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면 당연히 성적은 올라갈 거예요. 그죠? 거꾸로 공부하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성적은 안 나오겠죠? 뭐 당연한 거지.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자, 효율적으로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비례 관계는 뭐예요? 반비례는 이런 거겠죠. 자, 내가 등산을 좋아해서 산에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따뜻했는데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 꼭대기 갈수록 온도가 추워지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라산이나 이런 데 가본 친구, 나는 한라산을 꼭대기까지 가본 적도 없고 한라산 근처에 차만 타고 드라이브만 했지만, 등산을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한여름에 봄에도 옷을 약간 좀 따뜻하게 입어요. 왜냐면은 그 출발할 때는 출발선에서는 덥지만 올라가면 춥기 때문에 얇은 패딩 같은 걸 좀 갖고 올라가지.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는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비례 관계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겠지. 자, 뭐 시력이 좋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냐?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뭐 컨닝은 잘 하겠지. 시력이 좋으면. 맞니? 내가 예전에 컨닝한 썰도 좀 있는데 뭐 해주기가 좀 그러네. 자, 녹화 중이라.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아이고, 꺼버릴 뻔했죠. 산점도 가보도록 하죠.
3점도인데 얘는 이거를 잘 구분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x가 있고 여기가 y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여기가 어떤 a라는 값이 있다고 쳐보자. 자, a를 여러분들이 자꾸 문자로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 자, 이게 80점이라고 할게요. 80. 자, 80이라고 한다면 이쪽 부분은요. 이쪽 부분은 뭐 하는 겁니까? x가 8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지. 맞니?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쪽은 x가 뭐 하는 거예요? 80 이상인 부분이 되는 거지. 그치? 다시 말하면은 뭐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를 읽는 법만 우리가 좀 보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이번 여기. 자, 여긴 여기가 이제 또 8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요 위쪽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x가 아니라 y죠. 위아래니까. 좌우는 x겠지만 위아래는 y가 되겠죠. y가 8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일 거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y가 8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되겠지. 그럼 이 80을 우리가 a로 바꾼다면 x는 a 이상이 되고 얘는 a 이하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x는 좌우다. 내가 좌우. 그지? y는 상하, 위아래다라는 부분.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아마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자, y는 x. 맞니? 자, y는 x라는 거 보면은 여기 있는 값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서로 같은 값들이지. 맞니?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10점을 얻으면 여기서 10점을 얻어야 될 거고요. 맞나요? 자, 내가 여기서 50점을 얻으면 여기서 50점을 얻어야 될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요 위쪽에 있는 값, 자, 요 직선 위에 있는 얘네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맞니? 자, 잘 봐봅시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봐도 돼요. 자, 여기 요렇게 연결하니까 여기 있는 값은 10점을 대입하면 10점이 나와야 되는데 10점보다 큰 y 값이 나오죠. 그렇죠? 그지? x는 10점인데 y는 10점이 아닌 더 큰 값 50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다? 아, y 값이 x 값보다 더 크구나. 내가 대입한 x 값 10보다 y 값이 더 크구나.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y가 x보다 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원래 50을 대입하면 50이 나와야 되는데 50을 대입했을 때 자, 요 값은 어떻게 되죠? 50을 대입했을 때 50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50을 대입했더니 10이 나와버렸어요. 그쵸? 그죠? 그러면은 내가 대입한 x 값이 누구보다 커버려요? y보다 커버리죠. 그쵸? 50이 10보다는 크잖아요. 맞나요? 그러지? 자, 다시 말하면 10을 대입하면 10이 나와야 되는데 이 10보다 50이 더 크잖아. 맞니? 그러니까 x가 y보다 큰 구간이다 라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y가 x보다 작은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얘는 위에 있는 놈이죠. 지금 위에 있고 얘는 어디에 있죠? 아래쪽에 있는 놈이죠. 얘는 위에 있고 얘는 아래쪽에 있다. 위에 있으니까 y가 더 큰 거고요. 아래에 있으니까 y가 더 작은 거예요. 됐나요? y만 놓고 보시면 돼요. 상하할 때 우리 어떻게 했죠? 위에 있으니까 y가 큰 거죠. 아래에 있으니까 y가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요 선분 위에 있는 거는 y가 x랑 작은 건데 요 직선 위에는 위라고 말하고요. 요 직선 밑에는 아래라고 말한다. 위니까 뭐다? y가 더 크다. x보다. 아래니까 y가 x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봅니다. 요거를 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읽을 줄 알아야지 3점도 문제를 좀 빨리 풀기도 하고요. 헷갈리지 않게 푸는 거예요. 자,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뭐라 그러냐? 얘를 자,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되죠? a 더하기 a죠, 그쵸? x 값 a랑 y 값 a를 더하니까 2a가 돼요, 그쵸? 맞니? 자, 그러면 얘도 예를 들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2라고 볼까요? 2. 그러면은 요 직선은 뭐가 되죠? x 더하기 y는 4가 됐겠죠, 그렇죠? x 값 2를 대입하면 y 값 2가 나오니까 2 더하기 2는 4가 됐을 거예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 자, 2를 대입하면 누가 나오죠? 3이 나오죠. 그죠? 자, 3을 대입하면은 누가 나오죠? 1이 나오지. 맞니? 그럼 3 더하기 1을 해도 4, 2 더하기 1을 해도 4, 1 더하기 3을 해도 4. 우리가 근데 이 직선을 보면서 이걸 왜 하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 직선을 경계로 했을 때 위에 있는 값과 아래에 있는 값 이런 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 됐니?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봅시다.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요. 합이 전부 다 4로 어떻게 돼 있죠? 일정하죠. 맞니? 둘이 더하면 4, 둘이 더하면 4, 둘이 더하면 4. 아, 그러면은 이 직선 위에 있는 값들은 합이 전부 다 2a로 뭐하더라? 일정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든 여기 있는 점이든 전부 다 합은 2a로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직선 밑에 있는 것과 이 직선 위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걸 또 봐야 되겠죠. 자, 한 예로 이것만 잡아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이 점을 잡아보면 어떻게 되죠? 2,3이죠, 그쵸? 2,3이니까 x랑 y랑 더하면은 4보다 커져버리죠, 그쵸?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요 점만 잡아보더라도 이 점이 얼마가 돼요? 2,1이거든요. 2,1이니까 요 밑에 영역은 x랑 y랑 더하면 합이 3이므로 4보다 작아져 버려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y랑 x 두 개가 같은 상황이잖아, 그치? 좌변은 y고 우변은 x예요. 그러니까 y가 x보다 크다 작냐를 누구로 따지는 거야? 이 경계를 기준으로 위에 있으니까 크다로 바뀌는 거고, 이 경계를 기준으로 아래에 있으니까 작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좌변이 x 더하기 y고 우변이 어떤 숫자가 있어. 그지? 맞죠? 좌변이 xy, 우변은 4예요. 그러면 얘를 경계로 얘는 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림을 보면 위에 직선 위쪽에 있는 거고 얘는 직선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죠. 위에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이 xy의 합이 4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xy의 합이 4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그래프를 쓰는 방법이 좀 쉬워지지, 그치? 그래프를 읽을 줄 알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크다 작다 혹은 같다를 쓰기가 편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계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x 더하기 y가 2a보다 큰 구간이 되겠죠? 경계를 걸치면 같다도 될 거고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은 뭐가 되는 거죠? 요 아래쪽은 x 더하기 y가 2a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제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그 3점도 맨 아래에 있는 건데요. 그거는 별표를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또 써놔야 되겠지.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버리고요. 자, 차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Y 차가 2다. 자, 차가 2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해주면 X에서 Y를 뺀 게 2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됐니? 차라는 거는 절대값으로 쓰죠, 우리가 보통. 그런가요? 그러면 x 빼기 y는 2일 수도 있고요. x 빼기 y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x절편이 2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이죠. x절편이 2예요. y절편은 얼마가 됩니까? 쭉 내리면 절벽증은 아닌데 마이너스 2 됐지? 그럼 이렇게 이제 그려질 텐데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만 이렇게 그려보자. 됐니? 자, 여기도 자 x 빼기 y는 마이너스 2죠. x 절편은 마이너스 2고요. y 절편은 2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만 이렇게 봅시다. 여기 좀 그래프가 좀 자, 현재 얘랑 얘는 기울기가 서로 똑같죠? 맞죠? 왜? 2 증가, 2 증가, 2 증가, 2 증가 있으니까 기울기는 똑같잖아. 근데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잘 봐보세요. 차가 2죠? 차가 2다 보니까 0에서 2만큼 떨어지고 0에서 2만큼 떨어졌다. 요 포인트가 중요한 거야. 차가 2다. XY 값의 차가 2인 거잖아요. 요거 봐봐. 2,0이니까 XY 차가 2죠. 0,2니까 XY 차가 2죠. 그지? 근데 기울기가 지금 일자리인 직선이 그려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차가 2 이하가 되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자, 좌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찝어보면요. 이렇게 될 거고, 자, 2를 대입하면 여기는 4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도 이렇게 하면 여기가 4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3이라는 값도 있고 1이라는 값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점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니? 그러면 얘네들 봐보세요. 2,1 차가 1이죠. 그쵸? 2,2 차가 0이죠. 2,3 차가 1이죠. 2,4 차가 2지. 그치? 그러니까 어디 부분? 이 안에 있는 부분은 그치? 전부 다 차가 2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뭐가 되겠냐? 자, 여기 5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2,5는 차가 3이죠. 그쵸? 자, 또 옆으로 연장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5라고 해봅시다. 여기 5,2죠. 그쵸? 차가 3이죠. 그러니까 요 직선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차가 2보다 커졌다라는 거야. 맞니? 그러면은 예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요 안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전부 다 x, y의 차가 누구 이하다? a 이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차가 a보다 큰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차가 a보다 큰 구간이 되겠지. 그렇죠? 일일이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점을 일일이 찍어서 찾을 수도 있는데 찾지 않고 요 4번하고 5번은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알겠죠? 합이 일정하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로 그어버리면 돼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됐니? 대신 요 포인트는 뭡니까? AA가 같아야 돼요. 알겠죠? 요렇게 해서 그어버리면 됩니다. 여기가 A, A 잡고요. A, A를 지나고 써놓으세요. A,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면 합이 일정한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자, 차가 A라 그랬잖아, 그렇지? 차가 A면은 X절편과 Y절편에 A 값이 존재하면서 기울기가 얼마짜리를 그려버리면 돼요? 1짜리를 그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요 두 직선 사이는 다 차가 어떻게 된다? A 이하가 되는 거예요. 됐니? 차가 A 이하. 그래서 요건 좀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요게 의미하는 게 뭐다? 차야. 알겠지? 차. 알겠지? 차이. 책에다가 요 부분 포인트 적어두세요. 알겠죠? 포인트를 적어두시면 편합니다. 알겠지? 여기 AA라 써놓으시면 외우기가 편해요. 차도. 적어도. 자, 여러분 1번하고 2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는 게 좋아. 뭐 내가 해주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건 자 그냥 찾는 거니까 해보세요. 지금 풀어봐. 자, 다 있으면 옆에 3번, 4번 보는데요. 1, 2번 어렵지 않죠, 여러분? 꼭 선을 그어서 안 해도 돼요. 그냥 직접 세보시면 다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3번 보니까 현재 유형 3번 상관관계죠. 상관관계에서 자, 요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양의 상관관계는 정비례예요. 정비례. 자, 음의 상관관계는 처음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반비례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례는 어떻게 되죠? x가 커져가니까 y도 같이 커져가죠. 음의 상관관계는 x가 커져가니까 y가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건 뭐라 그랬죠? 비례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야? 특정 성질이 없지, 그치? 뭐 x가 커졌을 때 y가 커진다던가 작아진다던가 뭐 그런 내용들이 없죠. 그치?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x는 가만히 있는데 y만 혼자 커졌다 작아졌다는 거지, 그치? 얘는 x는 막 작아지고 커지고 하는데 y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례관계가 없는 거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디에 지금 밀집돼 있는 거죠? y는 x에 굉장히 밀집돼 있죠. 얘는 밀집돼 있다고 하다 보니까 얘를 강하다라고 말해요. 강한 상관관계라고 말하는 거야. 자, 여기는 면적이 넓죠. 면적이 넓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강한 게 아니고 흩어져 있는 거지. 이렇게 맞니? 흩어져 있는 거니까 양의 상관관계는 맞는데 강하지 않다. 그래서 약하다. 약한 양의 상관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상관관계?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되겠죠. 막 모여 있으니까, 그치? 이런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가지려고 하잖아. 근데 얘는 이제 흐리멍텅하게 가지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약한 음의 상관관계다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자, 여기가 위죠. 얘가 아래지, 그치? 맞니? 위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y는 x보다 크다 그랬죠? 요거 하나만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양의 상관관계다가. 아래쪽은 뭐예요? y가 x보다 작은 거죠? 얘가 y는 x일 거니까. 맞니? 양의 상관관계 그래프에다가 이것만 하나 적어두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옆에 3번 문제 볼까요? 자, 3번 문제 보니까 겨울철 기온이 낮아질수록 뜨거운 음료 판매량은 대체로 늘어나겠죠? 그지? 여러분 겨울철에 기온이 낮아지는데 팥빙수 먹는 놈들 별로 없잖아, 그치? 나도 근데 설빙을 가긴 갔었는데 한 초봄에 좀 추울 때 가긴 갔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않지. 자, 여름에 많이 가죠. 근데 겨울에는 거꾸로 이제 따뜻한 음료를 많이 먹겠지. 추우니까. 자,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음료량은 늘어나니까 이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그렇죠? 음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니까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돼야 돼요?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자, 직장이 50명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월 소득이 높으면 지출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여러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아끼긴 아껴요. 근데 아끼지만 많이 버니까 많이 번 만큼 쓰기도 많이 써. 알겠지? 저축도 많이 하지만 쓰기도 많이 쓰죠. 자, 그럼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건 눈에 보입니다. 자, 근데 B를 보니까요. B는 소득은 적은데 많이 쓰죠, 그쵸? 좀 또라이네요. 자, 그 다음 C는 D보다 지출이 많다. D보다 지출이 많죠. 위에 있으니까. 위아래가 지출이니까. 그 다음 4번 A, B, C, D 5명 중에서 지출이 가장 많은 사람은 A다. 맞네요. 지출 제일 많네요. 제일 높으니까. 자, 5명 중에서 소득에 비해 지출이 가장 적은 사람은 D다. 아니죠? 2죠. 맞지? 자, 그럼 이제 D로 넘어가서요. D에서 선생님이 풀어줄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는 뭐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틀린 문제도 거의 없을 거예요. 없을 거야. 됐니? 자, 그래서 뒤에 문제를 선생님이 몇 개 찝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자, 6번, 7번 지금 풀어보세요. 6번, 7번 그 다음에 15, 16 6번, 7번 9번, 10번 아니 6번, 7번하고 15번, 16번 이렇게 그 다음 뒤로 가서 24번, 25번 24번, 25번 그 다음에 30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아니 30번 풀어보세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뭐 픽이 있든 아니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꼭 풀어보라는 게 풀어봐야 될 것 같아서 시키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세요.